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생활습관 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40대 후반은 지나서 걸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습관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 친척, 양가 통틀어서 암 투병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췌장암을 판정받고도 좀 억울하고 좀 약간 화냈던 게 왜 하필 췌장암이지? 그리고 췌장암은 솔직히 연령대가 좀 높아야지만 발생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술은 잘 안 먹었지만 흡연은 했었어요. 뭐 흡연 경력이 군대 때부터 흡연을 시작해서 흡연을 약 10년, 15년 정도 해왔었는데 들었던 생각이 폐암, 간암, 위암이면은 인정을 하겠다. 근데 왜 하필 췌장암? 그리고 가족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에 제가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많이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좀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도 걸리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은 전체에서 10%도 안 돼요. 그래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거라서 췌장암에 걸릴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건데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의지로 인해 생기는 건 아니라서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직계가족에 한 2명 이상 췌장암이 있으시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보통 근데 그 유전력도 없고 가족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들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생활환경과 식습관 본인의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술 많이 드시는 50대 이상의 어르신 남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트렌드가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요. 워낙에 젊을 때부터 나쁜 식습관에 물들어 있는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내려오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거는 물론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술, 담배를 이제 습관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 그다음 식습관이 굉장히 고지방, 고열량 위주로 되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당뇨에 걸리셔서 당 수치 조절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췌장염에 자주 걸리신 분들도 췌장암에 높을 확률이 높다고 이거는 논문으로 다 연구해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죠.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재발을 막아야 되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캔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라는 개념인데요. 이 암세포들이 잘 자라는 환경, 암세포들이 잘 전이되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체온, 산증, 몸의 산소 공급 상태입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암에 취약해지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연구에서는 암 환자들이 체온이 떨어진 기간이 5년 이상 되었을 때 암에 잘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체온을 높였을 때에 암이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의 산소 공급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 단위에서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에너지 대사를 하는 소기관이라서 세포의 어떤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엔진이 역할을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와 산소가 같이 대사가 되면서 원활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다 역할을 하는 조효소들이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산소 대사거든요. 특히 암세포에서는 무산소 대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와보고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산소 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암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산증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약간 염기성 상태로 살게 되죠. 폐하 7.4가 우리 혈액의 염기성 상태인데 근데 7.4보다 낮아지면 산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7.4가 기준이니까 이거는 몸의 노폐물들이나 아니면 산소 대사 물질들이 잘 빠져나가면 그런 일이 좀 덜해지는데 젖산이라든지 이런 근육의 대사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주위 조직들이 산성이 되면서 암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증식을 하고 더 전이가 잘 일어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의 체온을 높이고 몸에 산소를 잘 공급하려면 어떤 것들이 잘 돼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세포 조직 끝에까지 혈액을 잘 보낼 수 있는 게 중요할 겁니다. 우리 몸은 이제 혈관들 상태가 점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걸로 혈관 내피세포가 점점 염증이 생기고 악화되게 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 큰 혈관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미세한 혈관들은 그런 반응이 즉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포화지방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단순당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하면 그런 반응들이 혈액의 지방 성분들
호르몬들을 늘리게 되면서 내피세포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피세포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동맥경화 상태가 되면 평소에는 적혈구들이 5마이크로에서 7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적혈구들이 혈관을 잘 통과했던 상태에서 점점 통과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은 산소를 적혈구에 붙여서 이동을 해서 조직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소를 공급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개통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빨리 만들어주는 게 암 예방에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과입니다. 이게 내 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뭐 췌장암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어떤 암이든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생활습관 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생활습관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 최종 산물이 암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 외 환경을 피하는 것도 사실 내 의지로, 뭐 미세먼지 피하려면 마스크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선크림 바르고 하시면 되는 건데, 먹는 것만큼은 또 내가 또 그만큼 잘 조절할 수 있는 거고, WHO에서 나열하고 있는 발암 물질들이 보시면 다 먹는 거랑 관련돼 있어요. 그것만 줄이셔도, 피하셔도 암을 예방하는 데는 막대한 효과를 끼치기 때문에 저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암에 걸리는 것도 정말 운 나빠서 걸리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너무 암 환자분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밝혀진 연구가 있어서 생활습관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빈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자신에게 떳떳할 정도로 관리 잘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사고 같은 개념으로 암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길 건널 때 주변 잘 살펴보고 조심해서 안전벨트 매고 이러면 당연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가다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암도 그런 식으로 내가 충분히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 또한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폴피리녹스라는 약물로 항암을 했는데, 현재 그 항암 약이 제일 좋아요. 단점으로는 또 약이 엄청 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심구토가 상당히 심했어요. 제가 원래 좀 약간 비위가 좀 약한 편이에요. 진짜 막 병원에서 밥 냄새만 맡아도 저는 바로 그냥 밖으로 나갔거든요. 휴게실 아니면은 지하에 뭐 카페에서 이제 커피 로스팅 할 때 냄새 같은 건 좀 괜찮아서 거기 가서 막 앉아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발 저림 좀 많이 심했어요. 손발이 막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그런 증세가 좀 심했고, 걸을 때도 이런 게 심해서 최대한 찜질이라든지 반신욕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설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치질?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폴피리녹스 같은 경우에는 약 4회 1사이클로 불러요. 그래서 4회마다 그때 중간검사라고 하면 PET-CT와 CT 검사 두 가지로 해서 현재 내의 암 수치, 암 종양의 사이즈가 줄어들었나 작아졌나 이런 걸 관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항암을 24회차까지 하다 보니까 약 6에서 7사이클 정도를 했던 거죠. 근데 한 4사이클까지는 암 사이즈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전이된 암에 대해서도 좋아졌어요. 근데 4사이클 이상부터는 약간 정체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투병 한 1년 후 시점, 약 6개월가량은 항암을 쭉 하였지만 차도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컨디션이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몸에 대한 컨디션, 체중은 계속 감소를 하였고, 이제 어떤 그 면역력 수치, 나의 백혈구라든지 호중구, 적혈구 수치는 회복력이 더뎠던 거죠. 그래서 중단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폴피리녹스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의 작용 기전이 세포가 분열할 때 그 분열되는 사이클을 인지를 해서 그거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죠. 모낭세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입이라든지 소화기계에 있는 점막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손상이 심하게 되고요. 신경세포들도 빨리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 저림이 생기고 이러는 이유가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에서 암 치료를 포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항암제 후유증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항암 후유증이나 수술에 대한 정보 부족,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할 텐데요. 내가 어떤 수술을 받게 되고 부작용은 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 거다, 이걸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치료에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환자한테 모든 걸 다 얘기를 하지 않고 보호자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정보를 의사한테 많이 들었는데 환자는 잘 모른다든지, 이러면 환자가 작은 통증이나 작은 부작용에도 왜 이렇게 힘드냐, 이 치료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두 번째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암 환자의 경우에 암 코드가 나오고 나면 의료보험의 치료에 대해서는 5%만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이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암 치료가 다 의료보험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암제 중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고 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암 종류에 따라서 같은 항암제여도 이 암 종류가 달라서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항암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골드 스탠다드 항암제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항암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내성 때문에도 생기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비용 부담을 온전히 환자가 다 지어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내 일을 하게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업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가족들과 친지들의 도움까지 같이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수염도 길렀잖아요. 지금 암 환자 아닌 척 하려고 이렇게 수염도 기른 건데, 항암을 중단한 후에 점차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어요. 진짜 식욕도 좋아져서, 체중도 지금 제가 원래 58kg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70kg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항암을 하기 전 몸무게까지 제가 회복을 하였고, 지금 뭐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렇게 수염이라든지 몸에 털이 원래 항암을 하면은 다 없어지거든요. 탈모 현상이 오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오고, 뭐 혈색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손발저림, 이런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을 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항암을 한 게 18개월. 그럼 그 기간을 뺀 게 대략 한 20개월 정도를 항암을 지금 중단하고 생존하고 있네요. 저는 후회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최대한,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어쨌든 중병이잖아요. 중병이고, 이 선택으로 해서 나의 삶이 생존과 죽음 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떠한 게 돼도 내가 후회하지 말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해서 저는 그 선택을 했던 거고, 설령 제가 지금까지 생존을 못했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을 자신 있어요.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암이 무조건 안 좋다? 항암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살은 거다? 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도 암을 정복을 못한 거고, 그런 걸로 CCBB를 좀 가리지는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2030 세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 중에 대장암이 있고요. 그리고 췌장암도 사실은 연령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다 짚어보시면 식습관 때문이거든요. 이게 워낙에 지금 여러분들도 조그만 눈길 돌려서 보시면 10대 청소년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우는 거 되게 많아요.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진짜 컵라면 많이 때우고 하는데, 이런 나쁜 식습관이 10대 때부터 누적이 되면 그게 바로 대장암과 췌장암, 이런 성인병과 관련된 암으로 바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거를 많은 분들도 체감하시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복부 초음파와 유방 초음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암과 대장암도 젊은 분들 되게 많아졌고요. 췌장암은 워낙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보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유방암도 그렇고 위암, 대장암 젊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거의 기본이 40대 후반은 지나서 걸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생활 습관이 참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19년 차 살고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고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봐드리게 되는데, 그중에서 생명을 위협을 받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특히 젊은 환자들이 아팠을 때에는 참 마음이 더 힘들고 남일 같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 몸을 일하느라 혹사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것보다는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거나 너무 안 움직여서 생기는 그런
그런 만성 대사 질환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몸의 생활 환경을 만들고 있고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저도 잠시만 방심을 하면 뭐 야식을 입에 대게 된다든지 음료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캔 더 먹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런 음식을 무분별하게 먹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의자 중독 상태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의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만성 대사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암에서도 멀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찰나의 짧은 시간, 길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한 100여 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면서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의 건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정신 건강, 몸 건강 모두 가져야 되겠죠.